안녕하세요. 10분 위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별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 아직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저릿한 분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중 1부, 이별의 순간과 그 시간을 조금씩 지나온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별이라는 단어는 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혹은 아직 어떻게 견뎌야 할지도 몰라 조용히 버티고만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너무 힘들게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누구보다 힘들었을 여러분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포근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는 일은 세상의 소리가 한순간에 꺼지고 마음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이죠.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날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의 이별 이야기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조용히 남아있는데요. 만난 지 7년이 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흐리고 바람이 불던 날, 둘은 평소처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카페의 소란스러움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멀어지고 오직 그의 입술 움직임과 표정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녀는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그 사람과 처음 손을 잡았던 그 골목,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오래 눌러둔 기억이 겹쳐지고 결국 꾹 눌러두었던 눈물이 끝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긴 그녀는 이후 며칠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다고 해요. 스마트폰은 이불 옆에 놓인 채 손도 대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낼 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시간은 분명 흐르고 있었지만 나만 그 자리에 멈춰선 것 같은 기분. 창문에 맺힌 빗방울은 꼭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고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막막하고 정말 두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새벽, 선잠에서 깬 그녀는 비가 멈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끝났구나. 이젠 진짜 혼자가 됐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해요.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별 후의 감정은 정말 복잡하고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가 어느새 공허함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분노나 후회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오기도 하죠. 그녀처럼 수없이 겹쳐지는 기억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남는 아픔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감히 드려볼게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무너짐에 대해 자신을 탓하거나 과거만 붙잡고 있는 공간으로 채우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녀가 말했던 정말 끝났구나 라는 그 조용한 독백은 모든 감정을 부정하고 밀어낸 게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두는 연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별의 감정도 언젠가는 조금 다르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혼란스럽겠지만 그 고통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주고 그 감정 속에서 잠시 숨을 쉬어보세요.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여정이 부디 덜 외롭기를,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연인과 헤어진 뒤에 매일 새벽 4시면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세상이 멈춘 듯 했고, 마음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이 시간 우리 함께해요. 그 별거 아닌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조금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 라디오를 틀어두고 자신의 마음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났다. 너무 보고 싶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그 노트는 자신을 마주하는 조용한 공간이 되어 주었고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는 방법을 배워갔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뒤에 혼자 있는 밤이 되면 질기고 질긴 고질병처럼 마음속은 늘 쓸쓸하고 아팠죠. 그 복잡한 감정을 어디에도 풀 수 없어서 울고 글을 쓰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하나였어요. 억지로 마음을 감추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그 감정을 그냥 느끼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조금은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요,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언젠가 여러분 곁에 또 다른 온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서서히 그 사람을 놓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놓아보는 일이 말처럼 쉽진 않죠. 자꾸만 미련이 고개를 들고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마음을 붙잡기도 하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건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까? 대부분은요,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돌아와도 그때의 문제가 다시 반복될 걸 알면서도 이 고통이 너무 버거워서 다시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사람이 아닌 지금의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누군가를 붙잡는 데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 마음을 달래는 데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작은 산책, 따뜻한 음료 한 잔, 혹은 그동안 못했던 낮잠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하루에 다시 숨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별 후 아침에 눈을 뜨는 일조차 버거웠대요. 세면대에 나란히 놓였던 2개의 칫솔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고요.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고 거리의 풍경마저도 그 사람의 기억으로 겹쳐져서 너무나도 괴로웠죠. 그래서 평소엔 혼자 하지 않던 영화관에 들어가 한참 스크린을 바라보거나 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낯선 공간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감정 정말 잘 알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할 일을 잊은 채 소파에 기대서 멍하니 앉아있곤 했는데 정적이 감도는 밤이 되면 의지와는 다르게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조금은 덜 괴롭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외로움을 감추지 않기로 했어요. 나 외롭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덜 복잡해졌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천천히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외로움이 낯설고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어디든 잠시 앉아서 이렇게 속삭여 보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요함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대신에 잠시 허용해주는 그 연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숨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너무 견디기 어려운 날이 온다면요. 혼자 있으려 애쓰기보다 누구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기대 보세요.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저처럼 목소리로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든요. 혼자서만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을 꼭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기대며 회복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은요, 집에 돌아와서도 불을 켜지 않았대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고 눈물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눈물도 결국 마르면 멈추더라. 그분이 해준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혼자인 일상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공허함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빈자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중요한 걸 스스로에게 자주 되새기곤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 눈물이 멈추고 나면 조금씩 숨이 트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단단함이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감정을 애써 없애기보다 그 감정 속에서 천천히 나를 다시 찾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공허한 시간 속에 빠져 계신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 다정함이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천천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이별 후 며칠간 아예 몸을 일으키지도 못할 만큼 무기력했다고 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고,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창밖에서 들려온 새소리에 잠깐 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 그래, 조금씩 다시 움직여보자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햇살이 방 안을 채울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커튼을 걷는 그 짧은 동작, 창밖 공기를 한번 마시는 그 10초의 시간이 지친 마음에 햇살 한 줄기처럼 스며들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일 아침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의 천문을 여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우리는 늘 괜찮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정말 필요한 건 괜찮아지는 과정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창밖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해보세요. 그 조용한 움직임 하나가 지금의 어둠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이별 후 아주 작은 루틴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 허브티를 마시고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짧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조용한 루틴이 하루의 끝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줬다고 했어요. 흩어진 생각들을 정돈하며 자신을 돌보는 밤이 하나 둘 늘어가게 된 거죠. 저도 헤어지고 나서 무기력할 때는 억지로라도 바깥 공기를 쐬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바람을 맞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우, 오늘도 잘 견뎠다. 라고 조용히 말하곤 했어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마음을 잘 붙들어 주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무너진 일상 속에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고 내일은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향해 내딛는 걸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슬픔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멍하니 있거나 무기력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무너지지 않는 하루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뭘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의 끝을 스스로 다독이며 마무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벗어나 그냥 내가 나를 잘 돌봐주는 하루. 그 하루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슬픔은 조금씩 옅어지고 마음은 다시 힘을 찾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별에 대한 이야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인 2부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밥 꼭 챙겨 드시고요. 잘 자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요.